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군이 승인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 등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80대 치매 환자 폭행 여부를 놓고 환자 측과 의료진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은행 현금 인출기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도로 사용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 공익을 앞세워 수익에 치중한 관광개발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은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어기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이후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수용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공익시설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판 것도 2심 판결과 같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사필 규정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상대로 나와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담양군과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인 유원지 조성을 하겠다며 싼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 상가 조성을 위한 토지 분양 사업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성을 앞세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도 공사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수익사업과 공사를 강행한 무리한 행정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좌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재인가 절차를 서둘러서 사업이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업인가 취소 판결이 내려진 담양 메타프로방스. 주차장은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 재산권이겠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 건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는 건지. 담양군은 석 달 안에 재인가 절차를 밟아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공사에 참여한 건축업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데다 언제 시행사가 재지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에 입주한 80여 명의 상인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담양군의 말대로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상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단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매출이 안 오르고 돈은 투자해 놨는데 이 건물이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재산권도 투자해 놓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사업 부진의 땅값이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다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오는 동안 소송 비용에도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공신력과 명성입니다. 임시 개방 1년여 만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는 담양의 새로운 명물은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행정 때문에 한순간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맛있는 보양식 드시고 건강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곡성과 구례, 광양과 순천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나주와 담양, 화순 등 전남 7곳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 나주 33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곳곳에 열대야 나타나니까요.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에는 광주를 비롯해 전남 8개 시군에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영광의 가시거리가 140m, 보성이 220m로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의 낮 기온이 33도, 화순 34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 역할을 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전남의 광양항 활성화와 같은 공약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100대 과제에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같은 거시적 주제는 물론 지역 현안이 들어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보자면 10여 개 지역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고 국립심혈관센터 건립과 광양항 활성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만큼 과제 명칭에 특정 지역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포괄적 명칭을 사용한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창출 진원지를 우리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광주 전남 공약은 가급적이면 국정과제에 흡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계호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현안은 별도의 지역 공약으로 계속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다음 주 19일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잇따라 무안공항을 오가는 전기노선 신설을 제안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일본 기타 규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공항이 아닌 무안공항과 기타 규슈를 오가는 전기노선 운항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지난달 다보스 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자리에서도 광저우 당서기에게 무안공항과 광저우를 잇는 전기노선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시장은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국회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내년도 국비사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제보조작 사태와 관련해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간담회에서 내놓을 발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가 폭행 논란에 불거졌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의료진은 난동을 부려 제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째 중증 치매 증세로 입원 중인 87살 이모 씨.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한쪽 눈은 심하게 충혈된 상태입니다. 뭘 말했는데 내가 뭐 대뜸과 뭘 했어요. 그런데 역시 무차별적으로
이 왼손으로 이렇게 갈고뒀어요. 이 씨 가족은 지난 7일 이사장이자 의사인 박모 씨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부친을 끌고 간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폭행 의혹에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황이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시시로 이제 거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 사장은 점심시간쯤 환자가 난동을 부려 환자 안정방에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 마찰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라 쉽게 멍이 드는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실제 진료 기록에는 항응고제 처방이 최근 1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내 손하고 내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못 주고 조금밖에 안 됐기는 움직이고 내 손이 좀 움직이고 머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좀 마찰이 일어나고. 환자의 가족들이 이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CCTV 영상은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등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의원 88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지 발굴, 집단 학살 등 필요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2년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 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고향세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전라남도 의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우승희 전라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줄여서 이제 고향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이나 본인들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고 본인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이 확보되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진행됐던 제도인데요. 지자체에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서 농특산물이나 지역 관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제도이고요. 네. 어떤 곳에서는 휴경지를 다시 농사를 짓게 됐던 그런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전라남도 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제도 도입을 미루는 과정에 일본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효과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지금 지방 소멸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향세 도입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도 도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26% 정도로 전국 최하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고향세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까요? 전남도에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450억 정도의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향후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 정도, 그러면 이 중에 4분의 1 정도가 아마 기부를 참여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추산한 것이 네. 45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등지에서는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출향하는 인사들이 고향세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 아무래도 세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는 약 70% 정도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SOC 산업이라든가 예산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시골 특히 지방에서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지만은 나중에 인재를 수도권에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상황에서 특히 또 복지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10년 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거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서 효과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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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대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두 지역의 대선 공약인 내륙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현장 실사가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독일의 안드레아스 슐러와 중국의 사리나 등 2명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위원이 나서 무등산 주상전리대와 담양 중록원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절차로 인증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투앤투 밀어친 타고 왼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왼쪽에 빼볼 3루주자 이명기 천천히 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홈에 들어와요. 들어서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세이브. 두 점을 단숨에 가져갑니다. 점수의 2대0 기아 타이거스. 끌어당겼습니다. 좌중간으로 타고 향합니다. 좌중간 넓은 지역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했던 주영은 어느새 3루 돌아 홈으로 김선진도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초구 타격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탑장 넘어라. 이범호의 투런포 시즌 10번째 홈런. 기아 타선이 오늘 1회부터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섭다라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예.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당장마저 넘깁니다. 나지원의 투런포 시즌 15번째 홈런을 구창모에게서 뺏어냅니다. 3회 2점을 더 보태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제 점수는 7대0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해야 하는 입장의 김윤동입니다. 너무 지금 힘들 필요가 없어요. 박성민 입장에서. 밀어친 타고 2루수 앞으로 향합니다. 잡아놓고 1루에 던지면서 3아웃 경기 종료. 7대4 리그 1위와 2위의 맞대결. 기아가 이제 7대4로 승리를 거둡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공중전화 부수가 은행 현금 인출기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통신사가 은행에 편법 재임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1시간 동안 한 명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공중전화 부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공중전화 부스 한 개당 연 24,100원의 도로 점용료를 KT 링커스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중전화 부스가 KT 링커스 공중전화와 기업은행의 현금 인출기가 함께 있는 결합형 부스로 바뀌었습니다. 목포에만 16곳, 전국적으로 1000여 곳에 달합니다. 멀티부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 점유허가를 받았다 치면 기업은행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도라는 공공용지에 은행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실상 무인 점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중전화 부스라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편법 재임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사용 허가 절차는 KT 링커스만 진행했고 은행은 빠졌습니다.
공중전화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항상 도로 조명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객대에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자체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도 허가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냥 천상 A한테 내나 B한테 내나 이게 뭐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뒤늦게 내년부터는 두 기관으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따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지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내국인 관광객 1회 평균 지출액은 10만 원 수준으로 제주와 강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관광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광주는 413만 원, 전남은 24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830만 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현장에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무기계약이 인정된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또다시 해고 뒤 채용에 나설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지훈 다인건설 대표이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문 대표이사는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광주에서는 62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장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동됩니다.